우리는 그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폴란드 크라코프에 있습니다. 저는 여권 심사대에 다가가서 제 러시아 여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그렇게 보더니 봐, 여기서 나가. 우리는 여기 러시아인이 필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러시아의 유럽 항공 연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게다가 전투기를 한 대도 배치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인들은 대규모 고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천 명의 러시아인들이 공항과 국경에서 발이 묶여 유럽의 문턱과 두바이의 고급 호텔에서 푸틴을 반발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밤 크라쿠프 공항에서 일어난 일은 다가오는 폭풍의 첫 방울에 불과했습니다. 한 젊은 러시아인이 폴란드에 도착했지만 국경 수비대에 의해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여자가 나를 그렇게 쳐다보더니 봐, 여기서 나가. 우리는 여기 러시아인이 필요 없어. 라고 말했어요. 한 평범한 러시아 승객은 국경 게이트에서 냉담한 반응을 마주했고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사실 이는 한 나라 전체가 고립된 상황을 한 장면으로 요약한 것이었다. 그날 밤 러시아인들은 폴란드에만 발이 묶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영공 배수로 인해 최대 8,000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귀국할 수 없습니다. 취소된 항공편의 75% 이상이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란의 두바이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관광객들은 호텔의 지하실과 주차장에서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들의 동맹국인 이란의 미사일 공격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또 다른 우호적인 국가에 발이 묶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 고립은 단지 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관료적이고 전적으로 크렘린이 만든 고립입니다. 푸틴은 러시아 국민에게 무적의 제국, 세계에 맞서는 글로벌 강국, 국경을 초월한 존경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가 그들에게 준 것은 고립된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반발하며 자신들이 푸틴의 결정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취소되고 국경에서 굴욕을 당하며 내부에서 붕괴된 국가. 러시아에게 유럽은 이제 지도에 남아있는 손에 닿지 않는 꿈일 뿐입니다. 유럽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몇 달 전에 봉쇄되었습니다. 철도는 오래전에 차단되었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 라드스와프 시쿠르스키의 경고는 바르샤바의 사고방식을 요약했다. 적어도 폴란드에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면 우리가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유럽은 모든 러시아인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간접적으로도. 그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푸틴에 반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유효한 쉔겐 비자를 가진 러시아 시민들이 몇 주 전에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폴란드 국경에 도착한 간이를 다시 돌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외교 관계의 붕괴입니다. 폴란드는 국경을 폐쇄하거나 비자를 취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의 영사 네트워크도 종료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단순히 외교 명판이 벽에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과 러시아 간의 마지막 연락 채널이 물리적으로 파괴된 순간입니다. 푸틴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가는 지원 열차를 막기 위해 유령 전쟁을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푸틴은 틀렸습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공격을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모스크바가 직접 지시한 전쟁 사유로 해석했습니다. 푸틴이 전술적 도발이나 탐색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르샤바에 전략적 핵 버튼을 주었습니다. 폴란드의 보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고 그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보부는 이곳 영사관을 이용해 유럽의 물류 중심을 겨냥한 파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샤바의 대응은 모스크바를 모든 전선에서 무력화시키는 외교적 방역으로 변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현재 폴란드 정부는 그단스크에 있는 러시아의 마지막 거점을 폐쇄했습니다. 폴란드는 크렘린의 얼굴에 문을 닫았고 이제 모스크바는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폴란드가 그단스크시에 있는 마지막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한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국경 무역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체, 트럭 운전사, 가족관계가 있는 민간인들에게 완전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졌고 법적 지원 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러시아 기업과 수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모든 문이 닫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은 러시아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1대1로 구상의 지역 내 존재를 지우는 위협도 됩니다. 오늘 당신은 단지 건물의 폐쇄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목격할 것입니다.
모든 주요 지정학적 균열은 보통 어두운 숨겨진 곳에서 점화된 작은 불꽃으로 시작됩니다. 이 경우 그 불꽃은 외교 테이블이 아닌 현장에서 점화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우크라이나로 중요한 탄약과 인도적 지원을 운반하던 바르샤바 루블린 철도 노선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폴란드 내부 보안국과 검찰이 실시한 조사는 빠르게 국제 간첩 대치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집된 잔해와 지역의 신호 정보 데이터, 획득한 기술 데이터를 결합했을 때 범인들의 흔적은 모스크바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 시코르스키는 이 사건을 러시아 정보기관이 직접 조직한 사보타주 시도로 묘사했습니다. 외무장관으로서 저는 러시아 연방이 폴란드와 동맹국들에서의 사보타주 시도 배후에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샤바 행정부는 자국 영토에서 벌어진 이 국가 테러에 대해 가장 강력한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크라쿠프를 포함한 모든 영사 활동의 중단은 이 전략의 명확한 조치였습니다. 모스크바 행정부가 보복했지만 그 결과는 거대한 외교적 공백이었습니다. 국경이나 공항에서 피해를 입고 비자가 취소된 수천 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전화하여 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영사, 핫라인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국민에게 적극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러시아 대사관은 폴란드로 여행하지 마십시오 라는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국제관계에서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반응이 어떻게 마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푸틴은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의 이러한 취약점을 무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민자들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2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잡혀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위험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아침 폴란드 국경 수비대는 180명 이상의 외국인이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주자들은 나레프카 근처의 대마레의 파놓은 지하 터널을 통해 폴란드 영토에 들어왔습니다. 통합전자 시스템이 즉시 지하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터널 출구의 장면은 순전한 공황 상태였습니다. 지하 터널에서 처음 나온 그룹들은 이미 폴란드 국병 수비대, 경찰팀, 추적견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터널 출구에서 즉시 130명이 남는 사람들이 구금되었습니다. 이는 침투 시도가 비밀로 남을 가능성이 처음 몇 분 만에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무너진 것은 터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크렘린의 전체 계획이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경로는 몇 달 전에 봉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물리적 타격은 2026년 초에 왔습니다. 폴란드는 25억 유로의 이스턴 실드 프로젝트, 대전차 참호, 대피소, 그리고 드론 방어 시스템으로 국경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2026년 1월에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와의 10개의 중요한 국경 통과 지점이 무기한 폐쇄되었습니다. 게다가 2026년 4월부터 구형 러시아 여권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물리적 장벽을 극복하려는 러시아인들은 서류상으로도 시스템 밖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폴란드 전략의 실제 영향을 이해하려면 2025년 9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달에 일어난 일은 바르샤바의 카드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9월 러시아의 자파드 2025 군사훈련에 대한 안보 우려와 철도 파괴에 대한 심층 조사 속에서 폴란드는 벨라루스와의 모든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이 교점은 즉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로이터, 키유 인디펜던트, 인텔리뉴스, 그리고 유로뉴스가 몇 분 안에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폐쇄된 국경이 폴란드, 벨라루스 관계뿐만 아니라 대륙 간 무역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통해 유럽 시장에 도달하는 철도 노선인 중국의 1대1로 구상의 중요한 부분인 북부 회랑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중국 상품을 실은 화물 열차가 터미널 게이트에서 며칠 동안 대기했습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의 무역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이징에서는 심각한 불안이 발생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자주 언급되던 무제한 우정의 개념이 공급망 중단에 직면하여 처음으로 의문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벨라루스 경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목재, 비료, 기계의 환적이 미뤄졌다. 민스크 행정부의 생량 줄인 환적 수익이 크게 감소했다. 루카셴코가 수년간 유럽을 상대로 사용해온 이민자 무기도 이 시기에 효과를 잃기 시작했다. 폴란드의 78km 완충지대와 안티드론 시스템은 국경을 사실상 넘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2025년 9월의 폐쇄는 일시적이었다. 일부 국경은 9월 말과 10월에 다시 열렸다. 무역 흐름은 완전한 용량은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 정상화되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은 영구적인 봉쇄가 아니라 바르샤바의 무력 시위, 경고 사격이었다. 폴란드는 원할 때마다 그 문을 다시 닫을 수 있으며 모두가 그것이 닫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약 폴란드가 이번에 영구적으로 완전 폐쇄를 시행한다면, 예를 들어 지역 긴장이 고조되거나 새로운 사보타주 시도가 있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임계점을 넘는 경우 그 영향은 9월의 일시적인 폐쇄를 훨씬 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폐쇄에서는 기업들이 기다리고 재고가 소진되며 몇 주간의 지연이 용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폐쇄는 전체 물류 체인의 완전한 재구성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연간 약 25억 달러의 무역량을 운반하는 중국의 북부 회랑이 영구적으로 단절된다면 베이징의 대안은 제한적입니다.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중부 회랑은 더 길고 더 비싸며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호르무즈 위기로 인해 해상 경로가 이미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동맹국인 러시아의 지정학적 모험으로 인해 유럽으로 가는 주요 경로 중 하나를 영구적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실은 베이징 모스크바 관계에 조용하지만 깊은 균열을 만듭니다. 벨라루스의 상황은 더욱 암울합니다. 2025년 9월의 일시적인 폐쇄조차 민스크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영구적인 상황에서는 벨라루스가 완전히 중교 허브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제재의 무게에 이미 짓눌린 경제는 추가적인 충격파를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리닝그라드는 현재 러시아의 발트해 월경지는 리투아니아를 통한 여러 육상 및 철도 연결을 통해 러시아 본토와 간접적으로 유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측의 통행은 이미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가 유사한 조치를 취한다면 칼리닝그라드의 육로 연결이 완전히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43만 명의 지역 공급은 발트해를 가로지르는 페리 노선에만 의존하게 되며 이 노선들의 수용 능력은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고립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또 다른 주체는 북한입니다. 폴란드의 국경 폐쇄는 평양의 물류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기와 탄약 운송은 해상 경로와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대륙에서 점점 배제되고 외교적 다리가 줄어들며 서방 시장을 잃고 있는 러시아는 아시아의 독재 국가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 약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모스크바는 평양의 탄약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의존 방정식은 독재 측면에서 조용한 권력 이동을 나타냅니다. 한때 이 동맹의 확고한 지도자였던 모스크바는 이제 자신의 동맹국의 조건에 따라야 하는 고객이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25년 9월의 일시적인 폐쇄는 이 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결과는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폴란드는 원할 때 문을 닫고 원할 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닫고 여는 주기는 모스크바에 조금 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역 긴장이 더 고조된다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거나 발트해 지역에서 도발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사보타주 시도가 감지되면 폴란드의 다음 단계는 2025년 9월의 일시적 폐쇄의 영구적인 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의 협력된 전면 봉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경에 세워지는 이 벽들은 단순히 물류와 외교적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또한 거대한 국가를 그 자체의 경계 안에서 질식시키고 심리적 노천 감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 생활 조건이 이미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출구 경로의 점진적인 폐쇄는 사회의 단층선을 깊이 흔들고 있습니다. 전쟁 경제의 무거운 부담,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인력 부족으로 붕괴되는 의료 시스템과 불충분한 사회 서비스는
일반 러시아 시민의 일상생활을 가혹한 생존 투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전선으로 보내지면서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있으며 교육기관은 민간 억압의 도구로 변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내부 파괴에 더해 콘크리트 감옥 같은 고립은 민간인들 사이에 대규모 폐소공포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슈퍼마켓 선반의 가격 인상과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머니 속의 러시아 여권 때문에 세계적인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 붕괴는 푸틴과 러시아 국민 간의 비공식적인 사회 계약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수년간 지속되었던 경제적 안정과 세계적 위상을 대가로 한 정치적 복종의 방정식은 이제 고립과 고통을 대가로 한 복종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세계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국내 경제 위기에 직면한 이 대중은 처음에는 국가 미디어의 영향으로 분노를 외부 세력에 돌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립이 길어지면서 그 방정식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고립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궁지에 몰린 사회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이 고립의 설계자들에게 분노를 내면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경에서의 모든 비자 취소와 내부에서 느껴지는 모든 박탈감은 푸틴의 통제 메커니즘을 내부에서부터 부식시키는 산성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외교 정책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는 자국 시민들을 물리적, 심리적 감옥에 가두는 정권이 점차 국내에서 정당성을 잃어가는 위험입니다. 바르샤바가 큰 결단력으로 구축한 이 외교적 및 물리적 함정은 현대 지정학의 타협 없는 움직임 중 하나로 역사에 남습니다. 러시아 국민이 점차 유럽 대륙에서 고립됨에 따라 중국의 수십억 달러 무역 경로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의 중요한 발트 핵기지가 물류 지역에 빠지면서 푸틴의 국제적 이미지는 이웃 국가로부터 비자조차 얻지 못하는 무력한 지도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크렘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얼리려는 동안 대륙 밖으로 밀어내면서 자신의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을 얼려버렸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폴란드가 능숙하게 짜놓은 거대한 콘크리트 우리 안에서 자국 내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서쪽에서는 폴란드가 국경을 닫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란의 전쟁이 항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에게 세계 지도는 매주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